자, 문제집 보겠습니다. 문제집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이제 5표시 무예가 나옵니다. 칠판 보세요. 제목을 잡으시면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취소 X라고 꼭 외웁니다. 가격에 X토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둘러보고 X토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쓴다는 게 지번을 착각해서 Y토지 지번을 잘못 기재해서요. 연달아 실수해서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을 앞으로 등기할 원인이 없죠. Y토지로 을 앞으로 등기할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 잘못한 거라 원인 무효가 돼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만약에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다 절대적 무효로 다 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의사합체인데 표시를 Y로 잘못했죠. 잘못된 거 지우고 X토지 지번으로 바꿔주면 되고 잘못된 등기 다 지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갑과 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된 표시 다 지웠으니까 X토지 등기부 열어서 X토지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야만 그때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결국 X는 완전 유효라 취소할 게 없어요.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도 안 했죠. 매매 성립도 안 했으니까 Y토지 매매를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둘 다 취소 X죠. 취소 X라고 꼭 외우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대표 유형이 있습니까? 자, 갑과 을은 자 X토지 동남쳐요. X토지를 매매 목적물을 하기로 약정 동남쳐요. 약정하였으나 X토지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이 X토지 지번을 Y토지 지번을 표시하고 다음 Y토지 동남쳐요. Y토지에 대해서 을명의로 소유권 다음 이전 등기 동남쳐요. 동그라미 4개 쳐봤죠? X토지 약정, Y토지 등기. 이게 5표시 무효죠. X로 합의했지만 표시를 Y로 잘못했죠? 틀린 겁니까?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보여요? 뭐 3번에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맞았네요. 정답이 안 나왔어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네요. 보통 취소로 답이 다 나오는데. 그럼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1번. 갑과 을 간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유효입니다. 2번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X 유효니까 등기 청구해야겠죠.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의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번. 을은 현재 X토지 및 Y토지 어느 토지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상태죠. 등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번처럼 X토지를 등기 청구해야 되겠죠?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그럼 5번이 정답이겠죠? 병이 선의로 을로부터 Y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받았더라도 병은 Y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 등기 잘못된 거라 말소해야 돼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넘기면 38번 풀어볼게요. 38번. 자, 38번. 갑과 을은 갑소유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그 뒤에 X토지 동남쳐요.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동남쳐요. 매매계약 체결했지만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고 갑은 을에게 그 뒤에 Y토지 동남쳐요. Y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전 등기 동남쳐요. 그럼 동그라미 4개가 X토지 매매했지만 Y토지로 등기했죠. 이게 5표시 뭐입니까?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보여요? 그죠? 이런 문제가, 이 문제는 원래 이게 잘 낸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잘 낸 거예요. 4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앞에 문제는 좀 이상한 문제, 뭘 모르는 놈이 낸 거. 좀 안 놈이 이렇게 됩니다. 4번이 정답. 1번. 자연적 해석 몰라도 됩니다. 그 뒤에 X토지 간에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죠. 다음 2번에 X. 뭐 이런 데서 담보책임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X. 담보책임이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나올 리가 없어, 이런 문제는. 3번. 갑은 을에게 Y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해야겠죠. 3번. 갑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 이유로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없답니다. 5번. 을은 X토지 및 Y토지 어느 토지도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S토지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정답은 4번 취득 꼭 외우세요. 이제 오른쪽 의사표시 가겠습니다. 자, 의사표시는 먼저 비진이 표시가 있는데 비진이 표시는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혼자 헛소리 한 겁니다. 한 글자로 뻥 까는 거예요. 두 글자로 구라치는 겁니다. 이제 뻥 까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자 헛소리입니다. 법조문 107조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 이게 뻥이에요. 그러니까 뻥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유효입니다. 자, 표의자가 뻥친 거죠. 그럼 상대방이 뻥인지 알까요? 모를 거니까 상대방을 부하기 위해서 그 표시 원칙 유효입니다.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도 알아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는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 유효인데 상할 수 있을 때 예외적 무효가 돼요. 이 항에서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죠. 그럼 정리하면 비진이는 원칙 유효입니다. 근데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원칙 유효입니다. 유효. 이걸 무효라고 잘 냅니다. 예외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의하게 나눠보면 선의가 어떤 걸 몰랐다고 악의가 알았다죠. 그럼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란 실수, 잘못, 주의무 위반입니다. 그럼 무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죠. 모르는데 아무 실수가 없다,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럼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답니다. 몰랐다. 네, 실수로 몰랐다죠. 실수로 몰랐다. 반대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몰랐다. 이거 약조가 알았다가 아니에요. 몰랐답니다. 네,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옵니다. 악의는 절대 안 나와요. 안 게 잘못이 아니죠. 모르는 게 잘못이. 왜 몰라?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돼요. 안 건 잘못이 아니죠.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악의는 과실, 무과실 절대 안 나와요.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옵니다. 운전하다가 강아지가 있는 걸 모르고 차로 치여버렸어요. 강아지를 모르고 치여버렸죠. 거기에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겠죠. 강아지를 알고 차를 세웠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죠. 이렇게 과실, 무과실은 선의만 나옵니다. 그럼 107조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비진이 표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때만 유효가 되니까 자,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죠. 알수가 과실이에요.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소문일 때 유효입니다. 다시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문 꼭 외우세요.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 알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해서 상할수 상소문 반대말입니다. 비진이 표시는 상할수 무효죠. 상소무의 하나여 유효 맞습니다. 그래서 상할수 상소문을 꼭 외워둡니다. 그 다음 이제 판례에서 그래서 진위가 무슨 말인가 문제가 되는데 진위. 우리는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죠. 항상 법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 진위에 대해서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 것이에요.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국어 시간 아니에요. 따라서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했다면 그게 진입니다. 이거 두 개가 진이고 이거 진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 전두환 사건에서 옛날에 전두환 사건. 그 다음 강박이 강제 쫄았다죠. 같은 말이에요. 강박 강제 나오면 아까 강강호 시인조에서 103조 무효 아니라 그랬고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라 비진이 표시 아닙니다. 이건 107조고 이건 110조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외웠어요. 강비 아니다고 기억납니까? 강비 아니다. 오늘 강한 비 안 와요. 오늘 강한 비 안 옵니다. 그 다음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면
그때는 그냥 무효가 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하고 이거 세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39페이지입니다. 거기 대표유형이 있습니까? 자, 대표유형이 1번. 1번 비진입 표시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비진입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가 유효죠? 유효가 원칙 맞았네요. 2번 비진입 표시에서 진위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맞았습니다. 3번 공무원이 사직의사와 같은 사인의 그다음 공법행위 동남쳐요. 공법행위에는 비진입 표시가 하는 민법 규정이 준용이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만 적용돼요.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가로쳐봐요. 증여의사 없이 가로 그 뒤에 증여동을 넘쳐요. 진짜 의사는 증여의사 없죠. 표시는 증여했죠. 그 증여가 뭐예요? 비진입 표시. 그 증여가 뭐예요? 동그라미 친 증여가 비진입 표시. 표시하고 이전 등기해준 경우 우리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선인이라면 과실 동그라미 과실이 있네요. 그럼 상할수 과실의 상할수죠. 수? 그럼 소유권 취득 틀렸죠. 상할수 무효. 상할수 무효. 수가 과실이 수니까 수. 무효죠?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답이 4번이에요. 5번의 X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할수 외우란 말입니다. 그럼 2번 문제. 2번 비진입 표시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비진입 표시 진위는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2번 비진입 표시 진위는 특정한 내용 동남쳐요.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3번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진 않으에 따라도 가로쳐보세요.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가로쳐요. 판단해서 그게 진이라 했죠. 판단해서 의사표시하였다면 비진입 표시 아니다 해서 맞았죠. 진이니까. 그래서 1, 2, 3 3개 묶어요. 1, 2, 3 이거죠? 1, 2, 3 이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두환 사건이라고 옛날에 다 했어요. 그 다음 이제 4번 표의자가 강박 동남쳐요. 그럼 제일 끝에 비진입 표시 동남쳐요. 해당한다 틀렸죠? 강비 아니다. 그러니까 외우면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 4번 읽어볼까요? 자 4번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사실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 존심이 잠재됐더라도 그 증여는 비진입 표시 아니라 그랬죠? 아니다. 5번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 같은 공법행위 동남쳐요. 공법행위에는 비진입 표시가 하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뒤는 볼 게 없어요. 6번으로 바로 6번. 뭐 볼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은 딱 셋 중에 하나예요. 법조문 아니면 요거. 시험은 아까 법조문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 그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올 게. 6번으로 바로 오세요. 지금 어용구용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 없어 안 보는 겁니다. 6번 다음 중 비진입 표시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비진입 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 게 아니라 그랬죠? 2번 비진입 표시는 표의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과실 동그라미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럼 상할수 무효죠 무효? 아래 유효 틀렸네요. 상할수 무효 과실이 알수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강박 동그라미쳐요. 강박에 의해 증여 사실한 경우라도 비진입 표시 동그라미 되는 건 아니다. 강비 아닙니다. 4번 공무원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5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 남용 동그라미쳐요. 남한 경우 비진입 표시가 하는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대륙권 남용은 원칙 유효예요. 상할수 무효라고 107조를 유추 적용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통정 허위 표시 갑니다. 비통착사강에서 허위 표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좀 정확히 공부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강박은 나올 게 거의 3개로 정해 있고 허위 표시는 나올 게 많습니다. 허위 표시 108조가 있는데 이건 둘이 짜고 쏠이죠. 둘이 짜고 쏠입니다. 1항에서 상대방과 둘이 짰으니까 이건 언제나 무효예요. 무효. 2항 전항의사시 무효는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입니까? 선이니까 과실도 보대요. 선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허위 표시가 가장행위는 원칙 무효인데 그 무효 가지고 선이 3자입니다. 선이라 과실도 보호된다. 과실. 아까 선이는 뭘 포함해요? 과실, 무과실 포함하죠? 분명히 선이 3자니까 과실도 보호됩니다. 무과실 유한다면 틀린 거죠? 과실도 보호됩니다. 여기는 사리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두 사리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감남에게 X가 있는데 을료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증여세가 비싸니까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어요. 비교할 게 갑에게 X가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갑은 A 돈 떼어먹어야겠어요.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채권자는 이런 거 강제입행할지 몰라요.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랑 짜고 매매로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렸습니다. 그럼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두 사례의 차이점.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는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죠. 여기는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윗사리는 매매는 허위 표시 무효지만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가 은닉행위, 이게 유효인가 보는 겁니다. 갑이든 을이든 다 증여의사 있죠. 그러니까 유효가 돼서 등기 유효입니다. 소유권 넘길 의사 있죠? 그러니까 유효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하면 병은 누구에게 권리를 승계받았죠? 완벽한 소유자. 완벽한 소유자에게 권리를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다 취득합니다. 아까 앞사람 유효 100이니까 뒷사람 100 그랬죠? 100은 100 끝납니다. 병은 악이라도 취득합니다. 아랫사리는 이게 108조 무효가 되는데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죠?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인데 이행했네요.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결국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판단 기준. 이거 할 수 있는가 판단하는 기준이면 기준. 우리가 찍으면 안 되고 뭘 보고 판단해요? 103조 무효인가?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라면 할 수 있죠. 그럼 이건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강강훈 신여였죠? 강제집행, 허위표시 103장이다. 허위표시. 이건 108조 무효지만 103조 무효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 이건 108조 무효예요. 103조 무효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자 원래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하필 무효가 허위표시 무효라면 108조 2항에서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병이 선인가 악인가 나눠봐야 돼요. 보통 병은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를 겁니다. 선의로 추정이 돼요. 병이 선이라면 여기 A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무효주장 못하니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악의 3자 보호규정 없죠. 그럼 무효로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기가 무효 0이에요. 그럼 0을 넘겨받는 원래 0이 돼야 돼요. 원래 0인데 여기처럼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등기는 세 줄로 다 끝나요. 앞사람 100이면 무조건 배에 가시면 되고 앞사람 0은 원래 무조건 0이 돼야 되거든요. 하필 여기처럼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영이 100으로 바뀝니다. 다음 병은 선의로 추정된다니까 입증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이 싸워요. 갑과 병이. 병은 다 유효 그러고 갑은 너 무효 그래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뭐든지 무효 주장자. 가장 매도인이 악이라고 이걸 입증해야 됩니다. 병이 선이라고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병까지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험에 정까지 나오고 다른 시험에 정까지 비교해야 됩니다. 다시 갑부동산을가 매매했어요. 강립변 허위표시 매매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아까 반환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만약 A가 금전채권자라면 자, 내 채무자가 자기 유일한 재산을 빼돌려요. 그럼 이제 금전채권자라 금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채취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선택해요. A가 채권자 취소해서 등기를 뺏어올 수 있고 A가 또 A가 이 가장매매 무효를 A가 주장해서 뺏어올 수 있고 A가 선택합니다. 가장매매 무효 정하면 등기가 가면 회복되죠? 그럼 강제병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선택해요. 이거 하거나 요것을 주장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금전채권자면 금채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말소되기 전에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그랬죠? 그래서 0이 유효면 선이면 100, 악이면 0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 우리보다 더 쉬운 시험이에요. 자, 이제 선의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정은 악이라도 무조건 100, 앞사람 100이면 무조건 100 그랬죠? 완벽한 권리 생기합니다. 병이 악이어서 무효예요. 내 악이 병이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선이라면 0이 뭐로 바뀐다? 100으로 바뀌게. 그러니까 이게 허위표시죠. 병도 허위표시 후에 나오고 정도 허위표시 후에 나왔죠. 그럼 다 제3자예요. 다 제3자. 얘만 제3자고 얘는 4자, 5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제3자예요. 그럼 앞에가 통정허위표시면 나만 선이면 보대. 나만 선이면 앞사람 100명이 악이에요. 100명이 악이어도 101번째 나만 선이면 보호됩니다. 나만 선이면 허위표시 후에 100명, 1000명 다 선이에요. 선이. 나만 선이면 보호된다. 그래서 간단하죠. 100은 100, 선이 0이 100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건 비통차상은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허위표시에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허위표시 3자가 중요한데 허위표시 3자. 그럼 허위표시 3자란 가정행위 허위표시가 먼저 있고 이를 통해서 시간적 후에 나와야 제3자예요. 허위표시 전 사람은 제3자 아닙니다. 그리고 허위표시 3자는 등기를 요합니까? 허위표시 3자 등기 요해요? 필요 없죠. 어느 3자가 등기를 요했죠? 저 해삼 등기, 해제의 3자. 해제의 3자는 등기해야 돼요. 다른 3자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후에 나온 형태요. 등기 요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삼 등기 외웠죠? 예를 들면 갑과 을이 가장매매로 하고 등기했습니다. 무효죠? 이게 가정행위 허위표시죠? 위제에 나오면 무조건 제3자, 예, 제3자입니다. 허위표시가 먼저 있고 후에 나오면 제3자라고 무조건. 매매에도 제3자입니다. 그럼 제3자니까 이제 선이면 보호되고 제3자라도 악이면 보호되지 않은 거죠. 아무튼 제3자 맞아요. 또 해도 그냥 무조건 제3자예요. 허위표시 먼저 있고 후에 나오면 무조건 제3자입니다. 그럼 갑과 을이 가짜 채권. 그럼 이게 허위표시죠. 이제 얘는 무조건 제3자죠. 허위표 먼저 있고 후 무조건 제3자. 저걸 가압류하면 제3자입니다. 제3자. 갑부동산의 가장 전세권 취득이에요. 이게 허위표시죠? 이게 누군가 나오면 무조건 제3자, 제3자. 여기에 저당 설정하면 제3자입니다. 제3자. 허위표시 후에 나왔으니까 제3자. 그러니까 허위표시 후에 나온가 전에 있는가 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갑과 을이 가장 채권을 만들었는데 얘가 가장 채무자, 얘가 가짜 채권자. 근데 그 채권자가 파산 선고받았어요. 황당하죠? 그럼 우리에게도 채권자가 있단 말이죠. 이 채권자들
이제 파산 채권자라 부릅니다. 을이 파산 받았으니까. 그럼 이 파산 채권자들을 위해서 을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법원이 선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3자겠죠. 얘들이 당사자니까 당연히 제3자인데 그럼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겠죠. 근데 이 평은 이 채권자를 위해서 일하니까 이자 선의 악이는 이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부터 이제 외워야 돼요. 이건. 여기까지는 논리가 있는데 이후는 논리가 없어요. 우리 법원이 그냥 이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뭐라냐면 이 중에 10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만 선이어도 그냥 너는 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그냥 이자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이쁘니까 너희들 중에 한 명만 선이어도 너는 선이 그랬습니다. 반대해서 가면 이들 모두가 악의가 아니라 한 명만 선이어도 그냥 너는 선이 그랬어요. 선이.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내옵니다. 파산 관제인 5글자죠. 선이 제3자 5글자요. 다시 파산 관제인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 그럼 악의도 여기도 5글자인데요. 그럴까봐 파산 시오자라 시오선이에요. 산이 선 똑같죠? 파산이라 선이 제3자입니다. 외우는 게 편하겠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IMF 때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못 맞추면 퇴출당했거든요. 이게 은행인데 퇴출 안 달라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꾸민 거예요. 은행이 퇴출 안 당하려고 가짜 채권을 막 만들었어요. 채권 안 당 돈이 많은 것처럼 꾸미려고 퇴출 안 당하려고. 근데 그 은행이 파산받아 버린 겁니다. IMF 때.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요 이게. 아무튼 네오의 파산관제인 선이 3자력입니다. 그 다음 이제 허위표시 3자 아니고 우리가 외웠는데 자, 필수도 한번 펴보세요. 자, 요약집 17페이지. 필수도 17페이지. 자, 상단에 박스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굵은 글씨 있죠? 그거 꼭 외웁니다. 대표적 3가지. 제3자를 위약 3자는 민법 전체 보완됩니다. 대리인이나 본인, 고놈이고 제3자 아니에요. 아버지가 매수인인데 매수인, 자식이 상속인이죠. 그럼 상속인이나 아버지나 고놈이죠. 제3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아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 3자,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 얘는 제3자이라고 시험에 대표적으로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파산관제는 제3자다. 파산관제인. 근데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 외워둡니다. 자, 그 다음 책 보세요. 이제 을이 갑에게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죠. 그러죠? 이 채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가짜로 안 써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이제 가짜로 양도합니다. 가짜로. 이제 재산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재산이 없는 것처럼 가짜로 양도해요. 이게 허위 표시죠. 그럼 얘는 제3자이 아니에요. 얘는 허위 표시 전에 있었죠. 허위 표시 전에 있죠? 제3자 아니다. 전에 있으니까. 허위 표시 후에 나와야 제3자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표시까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허위 표시까지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진도가 약 1시간 좀 느리거든요. 허위 표시까지 문제 다 풀겠습니다. 자, 43페이지 오세요. 문제집 43페이지. 대표형 있습니까? 통정의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통정의 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는 둘이 짰으니까 언제나 무효 맞아요. 2번 통정의 표시 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그랬죠. 3번 제3자가 통정의 표시 모유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의 동그라미 무과실 틀렸죠. 선이면 되죠. 무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통정의 표시에서 은닉된 법률행위 아까 증여가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유효가 되겠죠. 5번 파산자가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 선고된 경우 파산관제인은
그냥 가로쳐봐요.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가로. 근데 결론 선이 맞았죠. 선이 동그라미. 선이 제3자 맞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밑에 8번. 통정의 비설명 틀린 겁니까? 자, 2번만. 자, 강제입행 도남쳐요. 풀 거 없죠? 제일 끝에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라는 법령이다 해서 틀렸습니다. 103자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강강호 신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자 2번하고 저 동그라미 4번만 볼까요? 2번하고 4번만 봐요. 자, 지금 8번에 4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 그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단 말이죠. 4번 부동산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죠. 동그라미 쳐요. 제3자 A가 악이 동그라미. 그냥 씁니다. 0. 제3자 A가 악이 있어요. 0. 제3자 A가 악이 0. 0 썼나요? 악이고 그로부터 그 부동산 전득한 동그라미 쳐요. B가 선이 동그라미. 그럼 얘는 0이에요. 100이에요. 100. 아까 100 그랬죠? 100. 아까 우리는 정이 100이었죠? B가 선이면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 B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해서 맞았잖아요. 그래서 2번하고 4번만 딱 봐요. 다른 거 뭡니다? 9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허위 표시와 가정행위를 하더라도 사해가 남을 해야 한다. 사해행 요건을 갖춘 경우 자, 채권자 취소권 더 넘쳐요. 아까 금전 채권자라면 될 수 있다 그랬죠. 2번 허위 표시 당사자는 자, 선의 동넘쳐요. 선의 제3자에게 과실 동넘쳐요. 그럼 선의가 중요합니까? 과실이 중요합니까? 선이면 과실도 보호되죠.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됩니다. 의사표시 무효를 그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죠. 보호되니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따가 틀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비진인 표시의 가로쳐봐요. 무효 주장하는 자 가로 그 자가 다시 가로쳐봐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동그라미 듭니다. 상할수 그게 상할수죠. 그럼 비진인은 상할수 무효죠. 그럼 상할수에 대한 증명책임 진다 해서 맞았습니다. 뭐든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비진인 표시는 무효 주장자가 상할수 입증하란 말이죠. 뭐든지 무효 주장자 입증합니다. 4번 사기위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 동그라미 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이 아닙니다. 의무가 있을 때 부작위가 나와요. 5번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더 넘쳐요. 의에서 유발 동그라미 유발된 통기착오는 취소 가능성이 있죠. 정답이 2번 무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13번으로 오세요. 13번 채권자 A의 강제입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갑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 대 을과 통정 동넘쳐요. 통정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게 108조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 을은 병은 선인가 안 써있네요. 병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해서 병 명의로 등기했다. 그럼 통정허위 무효니까 병이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겠죠. 그럼 1번 갑과 을 허위 표시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 아니죠? 강강 허신조 103자 아니에요. 2번 자 병이 선이도 넘쳐요. 병이 선인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은 청구할 수 있다. 103주 무효 아니라 부당이득반은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103자 아니니까 부당이득반은 청구할 수 있다. 3번 더 선의병 동그라미쳐요. 선의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의 강제입행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이 병이 선이라면 A까지 어떤 누구도 무유장을 썼으니까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A도 무유장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무유장 못합니다. 4번 병이 악이 동그라미 병이 악이면 보호 안 되죠.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해야겠죠. 5번 갑이 병을 상대로 허위 표시를 이유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 선의 증명 책임은 병에게 있다. 틀렸죠. 악이 증명 책임이 갑에게 있다. 그죠? 악이 증명 책임이 갑에게 있다. 선의는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 없죠. 악이 증명 책임이 갑에게 있습니다. 다음 아래 15번 보세요. 갑은 을에게 X부동산을 허위 표시로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다. 자, 108조 무효죠? 틀린 겁니까? 1번 갑과 을은 무효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기 지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X부동산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등기 넘겼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등기 넘겼으니까 103조 무효 아니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한번 만약 을과 X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네요.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한 병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 자 선의동을 넘쳐요. 그럼 선의병 보호되죠? 이건 저당권이 유효죠? 저당권이 유효. 갑은 그 저당권 등기 말소 구할 수 없습니다. 4번 만약 을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병이 허위 표시에 대해 선의동을 넘쳐요. 선의지만 과실 동그라미. 그럼 선의가 중요해요? 과실이 중요해요? 선이면 보호되죠. 과실 있는 경우 보호됩니다. 갑은 병 보호돼요. 병에 대해서 그 가압류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같은 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만약 X부동산이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정에게 차례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해 동남쳐요. 병이 악이 동남쳐요. 씁니다. 0. 무효 0. 악이 0. 0. 병이 악이라면 동남쳐요. 정이 선이 동남이. 그럼 얘는 0이요. 100이에요. 100. 써요. 100. 선이라면 100이죠. 갑은 정명이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죠. 보호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도 나왔고 이미 아까 어디 간병이 이미 나왔죠. 우리 시험보다 쉬운 시험이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아직 우리 시험만 2청 안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5번 때문에 지금 그 15번 풀어본 겁니다. 그 다음 18번 봐보세요. 18번. 18번. 통정의 표시기에서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까? 그럼 1번. 자, 1번은 가로쳐봐요. 통정의 표시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까지 가로. 양수인이 매수인이죠. 이게 허위 표시죠. 가로친 게. 그럽니까? 가로친 게 허위 표시죠. 그 뒤에 으로부터 부동산을 자 양수로 화살표. 가로에서 밑에 줄 양수로 화살표예요. 그럼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걸 매수했죠. 그럼 허위 표시 후에 나왔죠. 그러니까 제3자입니다.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걸 매수했으니까 제3자예요. 2번이 어렵습니다. 자, 2번 가로쳐봐요. 통정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계약 가로쳐요. 다시 2번 통정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계약 가로쳤나요? 그럼 다시 봐요. 통정허위 표시인 채권이 가짜예요? 양도가 가짜예요? 다시 통정허위 표시인 채권이 허위예요? 양도가 허위예요? 가로에서 다시 통정허위 표시인 채권이 허위예요? 양도가 허위예요? 양도 동남이 양도가 허위입니다. 양도가 허위예요? 채권은 진짜. 양도 계약이니까 그 계약이 허위란 말이죠. 양도가 가짜예요? 아까 했었죠? 있나? 아까 했죠? 양도가 가짜면 채권은 진짜라 채무자 제3자 아니다. 양도가 가짜니까 지금
채무자 제3자 아니다. 자, 그 뒤에 양도인이 채권자. 양도인이 누구예요? 양도인이 채권자, 양수인이 예. 양도인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 양도인이 채권자죠? 채권자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3자 아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3번은 X 몰라 되겠고 4번은 제일 뒤에 뭐가 보이죠? 파산관계인 동은 무조건 제3자다. 5번 자 가로쳐봐요. 5번 통정의 표시 후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가에 가로쳐요. 그게 동그라미 1번 가로 똑같죠? 그자와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정보 보조를 위한 가등기 한자 제3자죠? 가로 뒤에 나왔으니까 제3자. 정답은 2번이고 엄청 어렵게 됐네요. 다음 19번 오세요. 19번. 통정의 표시에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 관계에 맺은 제3자, 한마디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동남쳐봐요. 가장 전세권 동남쳐요. 그게 허위 표시죠. 거기서 그 뒤에 저당권을 살펴. 그럼 허위 표시 후에 나와 제3자입니다. 2번은 기니까 가로쳐봐요. 가장 소비대체하기 위한 대여금 채권 가로쳐요. 그게 가짜죠. 가짜? 그 뒤에 양수라 살펴. 제3자예요. 3번도 가로쳐봐요. 가장 저당권 설정 행위 가로. 그게 가짜죠. 얘기한 저당권자 실행으로 살펴. 가짜 저당권이고 실행했죠. 그러니까 제3자입니다. 4번 잘 보세요. 4번. 가장 채권 양도 그랬어요. 다시 가장 채권 양도. 그럼 채권이 가짜예요? 양도가 가짜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시 4번 보세요. 4번. 가장의 채권 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나왔네요. 채권 양도가 허위래. 양도가 허위. 그럼 다시 제일 앞으로 가장의 동그라쳐요. 채권 뒤에 양도 동그라. 양도가 가짜 써있죠. 그러니까 채권은 진짜고 양도가 가짜예요. 그럼 여기가 똑같네요. 채권은 진짜고 양도는 가짜. 채권은 진짜고 양도가 가짜. 국어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네요. 다시 4번. 가장 채권 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 양도가 허위에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 그때 제일 뒤에 채무자 동그라미. 그럼 채무자 제3자 아니다. 아니다. 답이 4번이고 5번은 제일 끝에 뭐 보이죠? 파산관계인 제3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게. 자, 한 장 내기면 22번까지 합니다. 자, 22번까지 할게요. 허위 표시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허위 표시 모여는 선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2번 제3자 선이 추정되죠? 추정되므로 제3자와 악의는 가로쳐봐요. 무효 주장하는 자 맞았죠? 3번 허위 표시에 의하여 감춰진 은닉행위는 아까 중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입니다. 4번 가장매매 의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을 함이. 상속인은 제3자 아니죠? 보호 안 되죠? 상속인 선이라도 그에게 보호 안 돼요. 허위 표시 모유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보호 안 되니까 제3자 보호 안 되죠? 대항할 수 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은 X 몰라도 돼요. X 4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엄청 어려운 거 있죠? 아니 민트포트 어려웠죠? 오늘 다 어려웠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쉬워지니까 자 문제 미리 좀 풀어오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